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이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힘이 좀 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연말에 지금 너무 처져 있거든요. 꼭 씨름 선수 같아요. 저 씨름 또 했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네. 자, 대선까지 이제 오늘로 78일 남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정상 기자, 첫 번째 어떤 뉴스죠? 네, 심상찮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11월 5일 날이었죠. 울산에서 회동하고 했던 게 12월 3일인가요? 10일 날이었죠. 예. 11월 26일이었죠. 예, 어쨌든 간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이후부터 괜찮다가 내부가 또 심상치가 않은데 어제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다툰 데 이어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 비방글을 기자들한테 보낸 모양이에요. 네,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지금 선대위 공보단장인데요. 언론인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그 이준석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 링크를 보냈습니다. 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유튜브 방송 링크였는데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이 그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지금 탄핵 운동까지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의 제목이 이준석 황당한 이유로 난동 정신건강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사퇴시켜야라는 이제 비방 글이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그 썸네일 이미지는 봤는데.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조수진 그 공보단장으로부터 이 링크를 받은 그 언론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이 내용을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격노하면서 조수진 최고위원의 거취를 압박하지 않습니까? 네, 거취를 표명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상훈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과정은 이랬어요. 어제 이제 그 회의를 가지면서 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 조수진 최고위원 사이에 설전이 오고 왔죠. 근데 먼저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 공보단장을 맡고 있어요, 선대위에서. 네. 그래서 김건희 씨가 공격당하고 있는데 당에서 좀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아니 공보단장이 윤핵관 문제나 이런 거 좀 잘 대응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 발끈해서 아니 그쪽 말을 우리가 명령을 따라야 되나요? 우리는 저기 윤석열 후보 말 따르면 돼요. 그쪽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당 대표에게 그쪽이라는 거 이제 더 추가적으로 확인은 해봐야 돼. 보도에 따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쪽 아니 어떻게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책상을 탁 치면서 나가버렸어요. 박차고.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취를 표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 미안하다라는 표명을 하면서 이 이준석 대표를 비방하는 이 동영상을 링크를 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뿌렸다는 거죠. 거죠. 이준석 대표가 아니 사과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비방 영상을 뿌려요 그랬더니 아니 뭐 시간도 좀 없고 좀 제가 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니 이준석 대표가 더 말할 거 없고 거취 표명하세요. 거취 표명 안 하면 내가 거취 표명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네.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죠. 그게 이렇게 생생하게 제가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네. 근데 또 밖에서 또 한마디 하네. 말을 좀 조리 있게 해달란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정상 기자, 조수진 대표하고 관계없이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 보도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 얘기는 오늘 아침에 MBC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MBC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다고 해요. 이준석 대표가.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MBC 기자한테 이 조롱조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한 줄 들어있는 변명을 올린 걸 보고 이 조수진 단장 본인이 이 직위를 내려놓는가와 관계없이 지위 개선에 아무 의미 없는 자리를 던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 개선 얘기는 그 조수진 단장이 이준석 대표 말을 안 듣겠다라고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MBC 기자에게 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그만둔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확인을 해줬었거든요. 당 대표를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또 비슷한 시간에 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후 4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4시에 지금 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또 어떤 보도에서는 이 조수진 단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시 그래봐야 이제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리고 배 수장님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왜 짐 싸들고 이제 부산 갔다가 순천 갔다가 그렇죠. 제주 갔다가 여수 찍고 제주 갔다가 울산 가서 봉합되고 예. 부산에서 커플 티 입고 사진까지 찍고 나서 올라왔는데 예.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예. 아, 야, 그걸 다 그림 그리듯이 다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준석 대표는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쌓일 대로 쌓였어요. 예. 그동안 설전이 많았어요. 조수진 최고위원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절대 지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본인이 또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최고위원 중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았던 거죠. 근데 두 번째 뭐냐? 이 이준석 대표가 지방 잠적 행보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수정 교수 영입이었거든요. 그때 그랬죠. 페미니스트 예. 충돌되는. 그런데 이번에는 신지혜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가 또 영입됐어요. 어제 오전에 됐죠.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공개 선언을 한 바가 있는 인물을 영입하면서 상의를 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거 뭐냐 또 패싱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상당히 안 좋은 거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윤석열 후보하고도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울산에서 그때 뭐 폭탄주 한잔 했다고 그러던가요? 고깃집에서? 그렇죠. 뭐 폭탄주도 하고 언양불고기에 먹었다고 하죠. 언양불고기죠. 네. 그때 이후로 좀 잘 뭉치나 싶었더니 또 이런 사달이 좀 생기고 있는데 정상 기자,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장제원 의원은 이준석, 조수진 두 사람 모두를 향해서 비난을 했어요. 네, 윤석열 후보 최측근으로 이 경선 당시 비서실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 아들 문제로 사임한 바 있는 장제원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 조수진 공보단장 모두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 선대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직설적 비판이 필요한 때다라면서 당 선대위가 후보를 위한 선대위인지 자기 정치를 위한 선대위인지 기가 찰 따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티끌만한 억울함도 감내하지 못하겠다는 옹졸한 자기 정치다라고 비판했고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네네. 이 조수진 공보단장을 향해서는 그 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려면 이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지 당장 사과할 일을 왜 하느냐, 어디 함부로 후보의 뜻을 팔고 다니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도 한마디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제 철원 전방부대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게 뭐 저기 군사작전처럼 뭐 일사불란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좀 싸우고 이런 것도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일까?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비판도 하지만 조수진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을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강한 발언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네. 1번 김종인, 2번 이준석, 3번 홍준표, 4번 안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계속 2030 견인을 위해서 우쭈쭈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 사퇴하면 안 되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뭐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도 잘 봉합이 안 되고 있다. 네. 오늘 뭐 1인 몇 역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4시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는데 1시간 한 15분 남았는데 네. 두 분 예언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4시에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전에 조수진 단장이 공보단장이 사퇴한다 안 한다. 사퇴한다. 배 소장님은 사퇴한다. 네.
저도 사퇴한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감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 대표를 내칠 수는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테고 공보단장직은 내려놓고 이준석 대표도 아니 뭐 저도 알겠어요. 네. 음악 나오면 멘트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네, 두 번째는 민정수석 잔혹사입니다. 김진국 민정수석 아들 부적절한 행위가 보도가 됐는데 처음 이 뉴스를 보도한 데는 어디 언론사예요? MBC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밤에 했습니까? 네, 어제 9시 뉴스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예. 이 김진국 수석의 아들이 이제 31살이라고 하는데 이력서를 쓸 때 이제 자기소개서도 보통 함께 쓰지 않습니까? 자소서라는 거. 네. 이 자기소개서란에 아주 간단한 문장만 썼다라는 겁니다. 이 뭐냐면 성장 과정을 쓰는 칸이 있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이렇게 딱 한 줄만 썼다라고 하고요. 빼곡하게 쓰는 보통 쓰잖아요. 네, 보통 이제 천자 근데 그 이내로 한 줄만 써라 썼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0자 천자로 써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딱 한 줄만 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학창 시절을 쓰는 칸에는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다라고 적었다고 하고요. 네. 또 성격의 장단점을 쓰는 칸에는 아버지에게 잘 말해서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력사항에는 한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줄씩만 썼다 이런 얘기죠. 네네. 이 김진국 수석 아들이 2018년에 또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졸업했다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로는 용인대를 졸업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이력서를 5곳에 제출을 했고 제출된 기업체 대부분이 이 김진국 수석 아들에게 연락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네. 김진국 수석이 이제 결국 오늘 오전에 이제 사퇴를 했어요. 네, 여론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하면 지금 빨리 사퇴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비위까지도 가려내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김진국 이제 전 수석이 됐습니다. 전 수석이 아무 이야기도 못했고 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만 알고 이제 이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이제 또 기사를 보니까 이 김진국 이제 전 수석이 되는데 아들이 그 조현병이 있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수석의 친형의 글을 공유를 해서 올린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전재수 의원이 공유한 글을 보면은요. 김진국 수석의 친형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 조카가 고등학교 때부터 조현병이라는 정신분열증이 발병해서 15년 동안 삼성병원을 입퇴원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지내다가 이번에 누가 봐도 정신 나간 행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적었다는겁니다. 예. 요 김진국 전 수석의 형이 쓴 글을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공유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자소서란에 그 넓은 란에 천자씩 써야 되는데 한 줄씩 그런 걸 쓴 거. 그 자체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네네. 참 어떻게 보면 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좀 가슴 아픈 일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이 민정수석이 근데 계속 불명예 퇴진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맞습니다. 첫 민정수석은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이 정권 초기에 많은 인기를 끌고 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을 했지만 또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장관 임명 35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2대 민정수석이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었는데 이 청와대가 참모들에게 그 1주택 보유 권고를 내렸는데 2주택을 유지하면서 민정수석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3대가 김종호 전 민정수석인데 당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갈등이 폭발하면서 이를 조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요. 네. 이 4대 신현수 전 민정수석도 역시 계속된 이 법무부와 검찰 갈등 이슈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뭐예요? 당정 갈등입니다. 민주당 얘기죠. 그 재산세 동결하기로 한 거.
네, 이 민주당과 정부가 이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내년 주택의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대로 시행되면 이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등 보유세가 동결이 되고요. 그리고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각종 이제 복지 혜택도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네. 또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까지 부동산 정책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불과 2년여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에서는 현 정부가 강도 높은 투기 근절 정책을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대선이 오니까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 지지율도 윤석열 후보를 불과 2, 3주 전만 하더라도 쫓아가야 되는 국면이잖아요. 이럴 때 부동산 이슈라는 것이 이번 선거가 부동산 선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요하고 첫 번째로는 이제 현 정부와 차별화도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 지역이 지역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인데 서울은 또 부동산 정책이 더 중요하잖아요. 중과세도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울 30대 50대 가정주부층 중도층 표심을 또 공략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더 완화된 정책을 취할 수밖에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의 국민은 집 있는 부자만 국민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집 부자만 국민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라면서 이 불로소득 차단을 내세웠는데 갑자기 부동산 정책이 우클릭했다라는 건데요. 심상정 후보는 이 공시가 조정으로 서민들의 복지 수급권이 문제가 되면 재산 기준을 재조정하면 되는 일이지 이 복지 제도를 핑계로 집 부자들의 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라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는 맹비난입니다. 말바꾸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으로서도 부동산 정책 비상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별 차별화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또 정책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쪽에 공격이 제일 씁니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 윤석열 후보와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윤 후보와 이 후보가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동을 걸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오전 김부겸 총리가 C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양도세 중과를 도입할 때 이미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라는 거고 또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두고 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조수진 수석 최고위원이 선대위 지휘 체계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대선이 고작 78일 남았는데 어느 때라고 집안 싸움이냐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에 보내는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멋이 중원디 멋이 중원냐고 수신 제가 치국평 쳐놔라.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전원 장군이 그냥 답답해합니다. 네. 이어서 정상 기자. 3, 2, 1.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예상한 대로군. 정상 기자가 준비 안 했네요. 소장님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중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